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2023년도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영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손인철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분희 노인시설관리팀장입니다. 최유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영선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과 2쪽 사회복지과 정책 방향은 보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입니다. 개인 위생을 위한 기본적인 비용으로 만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관내 목욕 및 이미용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1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현재까지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422개소로 증가하였으며 접수 현황은 전체 인원 23,954명 중 2023년 2월 10일 기준 18,047명이 신청하여 지원 대상 어르신 대비 신청률은 75%입니다. 사용 금액은 3억 525만 6천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신청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출 사망자 등 변동사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료 4쪽 장애인 회관 조성입니다. 현재 평생학습관이 새로 건립하는 아트홀 옆으로 이전하면 기존 평생학습관을 리모델링하여 장애인 회관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64억이며 장애인 단체 기능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한 단체 간 정보 네트워크 형성과 장애인에게 양질의 복지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시설리는 장애인 단체 사무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실 등이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금년 7월 타시군 장애인회관 벤치마킹을 시작으로 구조 안전진단 등 행정 절차를 마치고 2025년 리모델링 후 2026년 입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6쪽 2023년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사업입니다. 이음터 사업은 어르신들에게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어르신들이 이음터 사업과 연계된 민간 문화체육시설에서 전문적인 여가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강습비, 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 계획은 2023년 3월부터 이음터 1개소 및 바로 배움터 2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료 8쪽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입니다.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 향상과 고용 안정 및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종사자 1인당 월 5만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1월 관련 지침을 마련하였고 1월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향상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료 9쪽 2023년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년기 소득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고자 6개 수행기관을 통하여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 성과는 2022년 1월부터 국도비 지원 3,000개 일자리를 사업을 시행하였고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였으며 2022년 5월에 1차 공모 선정하여 6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2022년 6월에 2차 공모를 선정하여 5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은 2023년 7월 상반기 사업 평가 및 수행기관과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며 2023년 8월부터는
9월까지 수행 기간을 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료 11쪽 안성 중장년 행복 캠퍼스 운영입니다. 중장년의 인생 후반부 새로운 삶의 그 정착에 필요한 역량 개발 교육 등을 지원하여 중장년 창업, 창직 및 커리어 전환 등 인생 재도약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한경대학교 전용 공간을 마련하여 중장년의 재사회화 과정을 운영 중이며 추진 성과는 상하반기 12개의 정규 과정을 269명에게 제공하였으며 25명에게 안성맞춤 인생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은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상반기 정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9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 정규 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12월에는 사업평가 및 결과 보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료 13쪽 커피박 재자원화를 위한 공공순환 시스템 구축입니다. 커피박이란 커피를 만들고 남은 부산물로 흔히 커피 찌꺼기로 불리며 커피박의 처리 비용 역시 커피 시장만큼이나 증가하고 있어 이에 커피박 수거 및 재활용을 위한 공공순환 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노인 일자리 참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 성과는 2021년 12월 주민주도용 지역균형 뉴딜 우수 사업으로 공모하여 최종 선정되었으며 2022년 4월 혁신적 지역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업무 협약 체결, 7월에는 안성맞춤 시니어클럽 위스탁 계약 체결, 8월에는 커피박 수거 및 안성 퇴비 영농조합법인 공급, 12월에는 커피박 재활용 자원 순환 모델 도입 계획을 진행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은 2023년 분기별로 운영 실적 점검 및 반기별 협업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료 15쪽 시립 치매 전담형 종합 요양시설 건립입니다. 3중명 내강리 3번지 및 19번지에 총 사업비 175억 원을 들여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급속한 고령화 및 치매 노인 증가에 따른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시설로는 치매 전담형 종합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단기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추진 성과는 2021년까지 사전 행정 절차를 모두 마치고 2022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공사 착공 및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료 17쪽 장애인 누림 통장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2년간 월 10만 원 이내의 정부 지원금을 1대1 매칭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빈곤 예방 및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 성과는 2022년 8월 대상자 22명에게 78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1월 추가 대상자 4명에게 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연 2회 상하반기 대상자 모집 및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료 19쪽 공도 대림동산 장애인 시설 건립입니다. 공도읍 대림동산 내에 총 사업비 87억 원의 장애인 복지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장애인 활동 및 교육 지원, 재활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단기 주거시설, 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추진 성과로는 2021년까지 사전 행정 절차를 모두 마치고 2022년 8월 설계 공모를 통하여 당선작을 선정하였으며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23년 7월에 착공해서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료 21쪽 생산적 일자리를 통한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능력 배양 및 기술 습득을 지원하여 탈빈곤, 탈수급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추진 성과는 2022년 1월 식판 세척 사업 라라워시 사업단을 신설하였고 2022년 탈수급자 수 30명, 취업자 수 2명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은 분기별로 자활사업단 운영 실적을 분석하고 상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료 23쪽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사업입니다. 일하는 차상위 계층 및 저소득 가구 청년이 월 10만 원씩 청년 적금 시 3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지원받아 최대 3년 후 최대 1,5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내일 저축 계좌를 통한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성과는 2022년 101명의 신규 가입자에게 6,8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은 분기별 신청 접수를 받아 소득 재산 조사 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우선 노인 목욕비 및 임의용 지원에서요. 지금 임의용 업소가 지금 한 422개소로 좀 증가를 했다고 했는데요. 요게 목욕업소하고 임의용 업소 사용 가능한 업소 목록 리스트 좀 의원님들께 좀 한 장씩 주시고요. 6페이지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사업입니다. 이게 이렇게 한 내용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담당 과장님이나 네.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백현입니다.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이음터에 갖고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곳을 지금 현재 공모를 해서 2월 9일부터 24일까지 공모 나간 상태고요. 현재는 저희가 거기서 선정이 되면은 거기서 이제 바로 배움터라고 일반 민간 학원에서 문화체육 분야나 체육 분야 학원하고 연계를 해갖고 어르신들이 거기를 다니면서 수강료 무료로 해서 배울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동아리에서 탁구라든가 당구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더 넓게 문화예술 분야, 체육 분야 더 넓게 확대해갖고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수강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바로배움터라고 해서 민간 체육학원 2군데 지정해서 500만 원씩 지원해줘서 어르신들이 거기서 자기가 선택 과목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이음터 공모가 2023년 1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선정이 됐나요? 예, 여기 당초 추진계획이 1월에 공모로 나갔었는데요. 이게 네네. 경기도에서 사업 내려오고 하면서 지금 2월 달에 지금 이제 공모가 나가서 이달 말쯤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지금 공모 조건이 바로 배움터에서는 한 4개 정도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예. 네, 그러면 4군데 그런 민간 일반 학원들을 선정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예. 그럼 그거를 선정을 할 때 선정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으시면 그거 좀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 일자리 센터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하고 중장년 행복 캠퍼스 운영하고 둘 다 어떻게 보면 재취업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좀 다룬 것 같은데요.
지금 9페이지에 보면 취업 알선형하고 시장형으로 해서 만 60세가 1일 8시간 이내 근로계약을 해서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GS 편의점에서 일반 업무를 보는 게 있고 민간 기업체를 가는 게 있는데 민간 기업체는 보통 어디로 많이 취업을 하시게 되나요? 예, 취업 알선형은 이제 그 구인구직 해갖고 일반 기업체라든가 해서 그 취업을 알선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그거는 이제 그 시니어클럽에서 이제 구인구직처를, 그러니까 대상 현재 그 구인구직해가 96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취업 연계는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그 쉽게 그 노인 일자리 해갖고 취업 좀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에 계시는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취업 알선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반 노무직으로 보통 취업 알선이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전문직으로 가능하신 건지. 대부분이 일반 노무직 쪽으로 가고요. 전문적으로 가는 경우는 이제 어떤 뭐 자격증 가진 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경우는 좀 되게 좀 희박합니다. 아, 그러면 안성 중장년 행복 캠퍼스 같은 경우도 지금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이제 6개 정규 과정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보면 뭐 웰다잉, 시니어 플래너, 뭐 치매 예방 지도사, 치유, 요리 교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정규 과정을 통해서 재취업이 되는 퍼센테이지가 하나 어느 정도 될까요? 예, 그 퍼센테이지까지 아직 산출을 해보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취업도 있지만은 이제 어떤 사회공헌 활동할 수 있도록 해갖고 이제 그 제과제빵이라든가 반찬 요리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사회공헌 활동을 연계시켜서 하고 있고요. 재취업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치매 예방 지도사 같은 경우에서 지금 이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강사로 해서 지금 현재 2명이 그 취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안성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제 사회복지과의 계속 사업들을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 중장년층 이제 보통 이제 50에서 60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본인들이 어르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은 새로운 재취업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일반 노무직이 아니라 좀 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수성이라든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재교육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랫동안 뭐 부동산에 관련된 일을 하시던가 뭐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 보니까 공인중개사가 집을 안내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집을 보러 다니는 이제 초년생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서 뭘 물어봐야 되는지 무슨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밀착으로 해서 도움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에서도 좀 같이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성시는 사실은 외부에서 살고 계시다가 노년을 안성에서 살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분들을 보시면 굉장히 양질의 교육을 받고 오시는 전문직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계속해서 창구를 만들어야 그분들이 그 인력을 우리 안성시에다 좀 쏟아부어 주실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냥 마냥 우리가 노인들을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취업 알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안성시에서 노인 일자리를 쓸 수 있을 만한 만큼의 일자리가 많은지도 사실은 좀 궁금하고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하면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는 알고 있지만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외의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접목을 해서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과 정장년층이 충분하게 본인들의 전문직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좀 한번 좀 참고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윤희 위원님. 네, 그 노인 목욕비 지원이 시작이 됐는데 이거 신청을 해야 지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신청 규모가 얼마나 됐는지 혹시
대상자가 24,000명인데 현재 한 23,900명 중에 신청자가 18,040명 정도 되걸라요. 그래서 18,000. 예, 신청자 한 7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반응은 좀 좋다고 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신청 통해서 복지 혜택을 드리면 몇 퍼센트 신청률이 나오나요? 100% 나오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충 몇 네, 퍼센트?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이렇게 100%는 안 나오고요. 한 75% 정도 지금 현재. 이거 신청을 무상교통은 관내 농협에 가서 카드를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신청하는 거죠? 아마 무상교통은 카드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신청을 어디서 혹시 하는지. 그거는 제가 예, 예, 사회복지과장 백입니다. 지금 신청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본인 신분증 지참해서 오시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지역 화폐로다가 발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지금 무상교통 카드랑 또 신청 방법이 다른 거네요. 어쨌든 여기 근로자 19명 채용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거 신청 받고 지급하는데 뭐 어려움은 없는 건가요?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예, 당초 1월달 저희가 1월 2일부터 신청을 받았었는데요. 이제 이게 작년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첫 주에 거의 한 45% 약 10,000명 정도가 신청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신청 속도가 좀 더디는데 처음 초창기에는 거의 공도업사무소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뭐 400명 이상 그 온 경우도 있고요. 다른 데도 보통 200에서 300 정도 하루에 이렇게 모여서 집중 신청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신청 75%까지 올라가고 많이 오셨고 지금은 대략 한 하루에 한 20명, 30명 내외로 면 같은 경우 10명 내외로 해서 지금 신청 얼추 다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고요. 그 전체적으로 우리 안성시 복지 정책을 보면 어쨌든 복지 대상자가 되어야 되는 계층이 뭐 노인, 장애인, 뭐 기초수급가정, 여성, 청년 이런 대상자 계층들이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 이제 국도비 지원 내려오는 거는 뭐 당연히 수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성시 자체 사업 같은 경우에 이 계층이 좀 한정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약간 드는 거거든요. 지금도 보면 노인 관련된 복지 제도 정책은 굉장히 좀 무상교통도 실시가 되고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안성시가 지금 점점 더 고령화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들도 소멸 위험 때문에 청년 관련 정책들 엄청 발굴을 하고 예산 투입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 안성도 도대체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게 혹시 그런 데이터는 없나요? 노인 대상, 여성 대상, 뭐 장애인 대상, 청년 대상 복지 자체 사업 얼마나 예산 투자하고 있는지 이런 거 혹시 네.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이기 때문에 아마 노령층에 많이 이렇게 집중이 돼 있고요. 조금 이따가 보고 드릴 때는 교육청소년과에 보고 드릴 건데 아마 안성시가 지금 노령인가 많이 증가가 되고 청소년층이 좀 적다 보니까 그 청소년 쪽에도 많이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좀 좋은 시책들을 많이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설명을 드릴 때 교육청소년과에서 좀 설명을 딱 드리겠습니다. 예, 청소년 분야는. 예. 네, 어쨌든 뭐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그 출산 장려금 같은 것도 안성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도 낮은 걸로 알고 있고요. 안성이 뭐 청년 젊은 층이 거주하기에 전혀 메리트가 있지가 않아서 그냥 집값 좀 더 주변보다 저렴하다는 거 그거 말고는 도대체가 들어와 살 이유가 따로 딱히 없는 것 같아서
좀 장기적으로 인구 소멸 3중명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정책을 좀 장기적으로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예, 국 차원에서 좀 여러 과가 같이 모여서 여성 관련 복지, 청년 관련 복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따가 또 설명 듣고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황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 좀 질문 좀 드려. 오늘 하여튼 임의용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좀 있어요. 제가 소진철 팀장하고도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우리 대상 업소들이 이게 지역 앞에 신청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다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네, 팀장님. 네, 노인복지팀장 손희철입니다. 네, 그 업소에서 그 지역 앞에 가맹점으로 일단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업소에서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더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따가 이거 지금 어르신들이 잘 몰라서 그리고 또 불만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여튼 그 어르신들하고 오늘 좀 간담회를 좀 갖도록 조금 이따가 할 건데요. 좀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이 개선해야 될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역에서는 보면 이 시내권에는 또 반응이 또 괜찮아요. 보면 뭐 지금 이용하시니까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도 좀 장사는 좀 잘 된다고 하시니까. 근데 거꾸로 자연불악이나 자연 마을 정도 이렇게 거기 나가 보면 카드 설치 안 돼 있는 곳도 꽤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용하실 때 좀 불편하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개선책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혹시 뭐 그거 관련돼서는 뭐 나중에 제가 더 내용이 좀 나오면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뭐 더 이상 우리 저 이중섭 의원님.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저는 13페이지에 보면 커피박 재자원 사업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뭐 지금 커피는 지금 뭐 사실 전 국민들께서 대중화돼서 뭐 누구나 아침에 커피도 한 잔 뭐 모닝커피도 하시고 그러는데 저희도 이제 저희 집에서 커피를 내려서 커피 그 찌꺼기를 제가 뭐 모아놨다가 나름대로 그거를 뭐 저희 들이나 이런 논이나 밭에다 이렇게 뭐 어떤 뿌리고 있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 노인 시니어 클럽에서 직접 수행을 하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민간 위탁을 하신다는 건지 정확하게 잘 몰라서 한번 여쭤봅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백입니다. 이거 시행은 시니어 클럽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지금 커피박 수거해갖고 전체 안성시의 커피 업소가 약 355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 말까지 해서 한 50개, 지금 한 60개 정도 참여하고 있고 올해 목표가 100개 업소 참여하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업체 주 2회 정도씩 다니면서 수거를 하고 있고요. 한번 수거할 때마다 약 100kg 정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100kg 정도요? 예, 예. 제가 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시니어 클럽에서 이 수거를 할 때 그 시니어 클럽에서 직접 수행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이거를 나중에 이제 퇴비화 시키는 겁니까? 이 퇴비 영농법인 뭐 조합법인에다가 이제 이거 커피 찌꺼기를 시니어 클럽에서 걷다 나중에 이제 배달까지 갖다 주는 그런 단계인가요? 예, 수거한 커피박은 여기 태비영농조합에다가 갖다가 거기서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비료 만들 때 이거 섞어서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커피 찌꺼기가 그 비료 만들 때 성능이 괜찮다고 하시는 건가요? 맞는 건가요? 예, 그거까지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까지는 제가 내용 모르고 있는데 어쨌든 그 TV 할 때 커피와 같이 해서 했을 경우에 더 효능은 좋다고 얘기는 듣고 아니,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보면 예. 들에다 이렇게 뿌리면 나름대로 그 뭐 채소나 이런 게 잘 예. 더 나름대로 뭐 그 광택도 나고 뭐 여러 가지 더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근데 이 1억 7천만 원 정도가 이제 그 시니어 클럽에 예를 들어서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산이요. 예. 예. 그 퇴비화 시켜서 만들어내는데 그런 비용 정도는 어느 정도 타산이 나오나요? 이쪽에서도? 아, 이거는 이제 그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이제 TV영농조합에서는 이게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협약을 체결하고서 이제 이 TV 그 커피박을 이제 받아주기로 해갖고 보내주는 거고요. 저희가 들은 이 예산 1억 7천원 이제 그거 커피박을 수거하기 위한 그 차량 트럭 비용하고요. 그리고 이게 각 그 가입한 업소마다 해갖고 그 스마트 센서 구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그 호출 버튼 누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양이 차 있고 그 내비게이션처럼 어디로 어디 루트로 이렇게 통해가끔 그런 스마트 수거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 일부 있고 그리고 이제 인건비, 운영비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는 이게 그 뭐 커피 찌꺼기를 자원화한다고 하시는 거하고 어떻게 보면 노인 일자리 창출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시는 거, 그 목적은 그거잖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